한국인삼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논란의 기업이죠. 한국인삼공사라는 이름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명백하게 민영화된 민간 기업입니다. 신협중앙회, 그렇지, 그렇지. 수협중앙회, 뭐 새마을금고연합회, 농협중앙회 뭐 이렇게 어쨌든 중앙회라는 게만 붙어도 뭔가 사람들은 이거 약간 정부 기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공기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런 명칭이 다 된다면은 그냥 우리가 은행 하나 차려가지고 한국금융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차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무도장 같은 데도 한국관 같은 데가 있잖아. 한국에서 하는 거야? 아니잖아. 근데 심지어 여기서는 백악관도 있어. 아무튼 모든 게 있는 거죠. 다음 대표적인 어떤 민영화 사례로 KT가 있는데요. 존슨 씨가 KT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철수 씨가 해보시죠. 존슨 씨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한국통신인데요. 한국통신을 그러니까 아니 우리한테 한국통신이 더 익숙한데. 계속하세요. 왜 이렇게 소리 차요? 한국통신 이거 그래서 이름을 KT로 바꾼 거죠. 코리아텔레콤 해가지고 그냥 KT 한 거 아니야. 아주 심플한 장명이고 97년 그 IMF 아무래도 여기도 IMF랑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IMF 금융 사태를 맞아서 그 재원 마련 차원에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매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민영화가 되면서 뭐 한국 KT 요새 뭐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명맥은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운영을 잘 못하고 있죠. 원래 KT가 약간 그룹사로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우량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뭐 KT 빼고는 뭐 잘 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래 어쨌든 그것도 뭐 2등, 3등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어쨌든 이동통신 사업자 상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국통신 때 어떤 그만한 어떤 위상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 때만 해도 이제 001이었잖아. 국제전화 001에. 그렇죠. 또 그때 당시에는 그 시외 전화가 있었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이 아닌 그 시골 지방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역 번호 다 눌러야 되고 그쵸. 053, 051 이런 거 막 누르고 지금은 아무도 모를 거야. 맞습니다. 뭐 핸드폰으로만 하면 되는데 뭐.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전방위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 이게 국영기업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근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KT가 그 한국통신이 이제 국영기업으로 살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일반 사업자들도 나온 상황에서 굳이 KT를 국가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풀어주고 어쨌든 그게 IMF라는 특정 상황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언젠가 KT는 민영화가 됐어야 할 기업이고 진작에 됐어야 하는 기업이죠. 아니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왜 저한테 시켰어요? 저 읽는 걸 잘 못하잖아. 자, 다음 뭐가 있죠? 아니 그 시티폰도 그럼 한국통신에서 만든 겁니까? 시티폰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가 있지 않았어요? 짜장면 시키신 분 그게 시티폰 아닙니까? 이창명 씨 지금 음주운전 무리일으키신 이창명 씨가 그렇게 짜장면 배달 다니셨는데 이홍렬 씨가 했어. 이홍렬 씨가. 이용열 씨가 전화를 하면 짜장면 배달을 하듯 이창명 씨가 오셨다고요. 짜장면 시키셨어! 아니 짬뽕! 전파의 힘이 자 그래서 KT 화이팅! 그리고 KTF. 맞다 KTF. 그래서 옛날에 그 월드컵 때 코리아팀 파이팅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KTF 가 KTF가 그때 좀 무슨 뜻인지 되게 궁금했는데 진짜 코리아팀 파이팅 이게 끝이야. 아니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월드컵 때 그걸 이제 마케팅을 썼다는 거죠. 근데 그걸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왜 안 돼요? 코리아팀 파이팅이 뭐야? 왜 저러는 거지? 아니 뭐 싸우고 있는 코리아팀이라는 거 뭐야? 무슨 뜻인지 직관적으로 오지 않잖아요. 파이팅이 뭐야? 외국 사람들이면 놀라 자빠질 일이지.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거죠. 아니 뭐 월드컵을 우리나라만 하나? 일본도 했어요. 월드컵 하면서 그 사람들이 KTF를 왜 씁니까? 아니 그게 자 그래서 다음은 한국인삼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논란의 기업이죠. 그 한국인삼공사라는 이름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명백하게 민영화된 민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공사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업체의 하나라는 뜻이지만 여기는 그 민영화가 된 이후에도 계속 한국인삼공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통신 같은 경우도 KT로 바꿨고 그 하물며 한국인삼공사의 그 엄마이자 아빠인 그 한국담배인삼공사도
그 KTNG로 바꿨잖아. 그쵸. KTNG가 뭡니까? 코리안 타바코엔 진생. 그렇지. 이딴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장명을 해가지고 이걸 바꿨는데 왜 이거는 그대로냐고. 한국인삼공사. 그러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파는 게 정관장이지 않습니까? 그쵸. 정관장인데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정관장이 되게 그 한국인삼공사의 이름을 업고 이렇게 탁 하다 보니까 다 이거 정부에서 하는 건 줄 알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정관장만 사는데 그것도 다 이게 한국 정부에서 관리해가지고 이게 믿을만 하구나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아니 그 거라. 정관장 줄임말이 뭐라 그랬죠? 어? 정관장이 뭐의 줄임말이라 그랬죠? 상식 퀴즈입니까? 나 여기서 봤는데. 나도 봤는데. 아 이거 재밌었는데. 자, 그러니까 그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역시도 이름 자체가 정부가 관장하는 공장이라는 이름의 어떤 준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사라는 게 그 어떤 반발이 있었나 봐요. 아니 그 민영화 됐으면 공사란 말 쓰지 마라 이랬는데 국가에서는 그냥 써도 괜찮다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공사를 쓰고 있다는데 예, 이게 그 땅콩 사건 때도 그 대한항공 그거 가지고 되게 불거졌었잖아. 대한항공도 지금 완전 명실공히 민간 기업 아닙니까? 그쵸. 근데 대한항공이라고 하니까 진짜 무슨 국영 기업인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태극기 달고 다니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보면 그것도 태극기인데 이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이런 관행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우리가 법은 잘 모르잖아. 근데 아무튼 이게 그 경쟁사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는 또 그 중에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 이게 진짜 엄청 특혜인 거죠. 명칭이 이렇다는 거는 진짜 그 뭐야 사실 인삼업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인삼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 인삼 같은 거는 전부 다 정부가 관리를 한대. 그 인삼법도 따로 있더라고. 인삼 관련된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관련하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뭐 한삼인이나 정관장이나 무슨 대동고려삼에서 나오는 그런 거로 대동고려삼이 뭐예요? 대동고려삼 인삼업계 3위 업체입니다. 그 점유율이 얼마나 되죠? 한 2.5%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나중에 대동고려삼 한번 특집 한번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품질을 다 관리하는 그런 홍삼 인삼들인데 근데 그냥 정관장 이것만 한국인삼공사에서 나온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진짜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거든요. 아니 그럼 어쨌든 품질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그렇죠. 거구나. 그러니까 뭐 보면은 그냥 서로 OEM 해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뭐 품질이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동일한 제품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명칭 같은 거에 따라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얘기지만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우리은행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얘기할 때 너무 그러니까 실제 그 은행을 뜻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우리은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반 명사가 될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은행 내에서도 그거 가지고 반발을 가지고 그걸 소송을 건 적이 있어. 저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냥 써도 괜찮다라고 해서 그냥 이제 취하되긴 했는데 실제로 은행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런 명칭이 다 된다면은 그냥 우리가 은행 하나 차려가지고 한국금융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차리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무도장 같은 데도 한국관 같은 데가 있잖아. 한국에서 하는 거야? 아니잖아. 근데 심지어 여기서는 백악관도 있어. 아무튼 모든 게 있는 거죠. 이름 짓는데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다음 기업은 어디죠? 다음 기업은 바로 이제 금융권인데요. 이제 저는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금융권이라는 게 어쨌든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이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었어. 있죠? 근데 그때 이제 뭐 방학 때 뭐 10시간 해와라 이랬는데 일부 애들은 은행에서 해오는 애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그 어릴 때도 가면서 은행에서 저기 하는 게 무슨 봉사야?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형식적인 거였냐면은 은행에서 하고 온 애들도 시간을 쳐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하는 거였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 딱 들어가가지고 아저씨랑 이렇게 쭈쭈바 먹으면서 1시간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1시간 딱 쳐주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건 명목이라도 좋지. 그렇지. 아파트 관리. 그러니까 솔직히 은행에서 봉사활동하는 건 뭐하냐면은 그 은행 내 청소해주고 이런 건데 이거는 엄연히 진짜 그 사기업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 그래. 열정페이인데 아무튼 그만큼 은행이라는 데에 있어서 약간 공공성을 강하게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대충 이름만 들어보면 예를 들어 신협중앙회, 그렇지. 수협중앙회, 뭐 새마을금고 연합회, 뭐 수협중앙회, 뭐 농협중앙회 뭐 이렇게 어쨌든 중앙회라는 게만 붙어도 뭔가 사람들은 이거 약간 정부 기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공기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어떤 금융기관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국민은행이 있는데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요즘 친구들은 이제 KB 국민은행이고 또 어떤 김연아 씨가 나와서 선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사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예전에는 주택은행이었나?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뭐 이게 국민은행이 예전에는 실제로 국책은행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셌고 그러니까 아니 은행들 이름 그 네이밍 자체가 다 너무 정부 빌 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아까 말했던 우리은행도 그렇고 그렇죠. 국민은행도 그렇고 뭐 외환은행, 기업은행 이런 거 다 진짜 완전 나라 빌 나잖아. 근데 은행 중에서도 약간 국책은행이랑 다른 어떤 한국은행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것만큼은 어쨌든 수행하는 기능 자체가 일반 은행은 다르잖아요. 어떤 일반인 예금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따르면 약간 좀 특수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독립되긴 했지만 어떤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한국은행 뭐 들어갔다 치면 진짜 막 엄청 자랑하고 다니잖아. 그렇죠. 뭐 그렇다고 공무원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좀 특수한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멋있지, 멋있어. 이름이 한국은행이니까. 그리고 농협 이런 데가 진짜 좋잖아. 수협 이런 데도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협 이런 데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신협.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사촌 누나가 농협인가 수협인가 신협인가를 다니는데 그 누나가 지금 40살이거든요.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 맨날 스킨스쿠버 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 누나가 다른 거 안 했거든. 그냥 계속 그 농협인가 수협인가 신협인가 거기만 계속 다녔는데 그 건물을 샀어. 4층짜리 건물. 역삼동? 동대문구 쪽에. 그래서 이번 주 아니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큰아빠 생일잔치 칠순잔치가 거기서 있을 예정입니다. 나도 가도 돼? 아 그래요 오세요. 우리 작가님은? 아 오세요 다 오세요. 감독님? 네, 다 오세요. 자, 아무튼 갑자기 이상한 데로 샜는데요. 이제 은행 같은 경우가 근데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최근에 민영화 이슈에 가장 뜨거운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51%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반 예보. 이상을 예보 진짜 좋은 회사. 그렇죠. 이제 제일 가고 싶은 데 중에 하나죠. 철수 씨도 지금 후한무치하게 거기 지원했었잖아요. 광탈했었던. 그죠? 아니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제 친구도 이제 그 회계사가 붙자마자 예금보험공사 지원해서 여기 들어갔어요. 아 그렇지. 회계사 안 그렇지. 하고. 아무튼 뭐 금융 쪽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좀 선망하는 직장 중에 하나가 바로 예보라고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다들 알잖아. 그 통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거 있잖아. 원리금 부과 5천만 원. 그게 다 여기서 이제 관장하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한테 나름 익숙한 기업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 예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 국영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는 이제 일반 은행이었는데 이제 외환 어떤 그 언제지? 2008년 그때 그죠. 그때 약간 어려워지면서 국가가 이제 소유를 한 거 아니야. 왜냐면 외국에 넘어가면 또 안 되니까 망해서도 그렇죠,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약간 뭐를 해줘도 올 수밖에 없는 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그래. 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은행 지금 뭐 매출 같은 게 완전 그냥 국내에만 다 편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나라에 진짜 은행이 이렇게 많다는 거 되게 신기해. 그래서 지금 다 그 외국으로 진출하려고 막 하는 것도 그냥 뭐 기껏해야 베트남 뭐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조금 문제가 많죠.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이제 한빛은행도 있고 한빛은행도 있고 상업은행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은행들이 합치면서 정부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거를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배당 받고 이걸 얼마나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민간 기업에 돌려주면서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 목적이 가장 큰 거야. 무려 몇 조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아직 회수를 못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일반 어떤 고객들의 어떤 원성도 있고 은행 입장에서도 역시 자기들이 좀 의사결정을 하고 조금 더 자유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야. 어쨌든 서로의 어떤 수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뭔가 좀 핀트가 안 맞아서 엇나가고 여태까지 뭐 3-4번 정도 불발 났다고 하는데 올해만큼은 꼭 민영을 하겠다. 이게 뭐 행장의 또 포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금융권 얘기하니까 카메라가 다 철수 씨한테로 돌아가네요. 아 그래요? 6대?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되든 말든 사실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는 게 그거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은행 없어가지고 우리은행 없으면 우리한테 무슨 삶의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민영화 된다고 해도 또 예전처럼 방만하게 운영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다 힘들면 정부한테 살려주세요 하면 또 정부가 살려주고 그러다 또 하다가 내보내주세요 하면 또 내보내주고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철수.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전 금융계 종사자였던 철수 씨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지하철
지하철 관련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하철이 엄청 복잡하더라고. 철도. 철도 이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이게 철도 민영화 가지고 진짜 엄청 큰 이슈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무슨 노선이었더라? KTX 이쪽에 있는 그 어느 구간을 민영화하겠다는 뭐 그런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막 엄청 막 되게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구간이 이렇게 중요한 구간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한번 딱 트기 시작하면 이게 완전 뭐 건물 완전 터지는 거야? 완전 그 민영화로 가고 그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그 정부가 지금 민영화의 최종 단계가 그거라고 그러잖아. 의료 민영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의료 민영화로 연결이 된다 그래가지고 막 다 막아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민영화된 철도 민영화는 뭐 다른 나라 봐도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그 영국 같은 경우 철도 민영화돼 있는데 거기 진짜 우와 완전 쓰레기야 진짜. 쓰레기 같은 지하철 막 타는데 한 번 타는데 막 5천 원 막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그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던 게 영국 보수당인데 그 보수당이 스스로가 막 2008년인가 2006년인가 2007년인가 2009년에 그 인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 패착이다. 그럼 다시 구경하면 되지. 근데 이미 늦었어. 늦은 게 어딨어. 그래서 저는 런던에 6개월 있을 동안 지하철 한 번도 안 탔어요. 그 버스만 타고 다녔지. 나 영국에 있을 때 택시 탔는데.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그럼 한 5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5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더 나왔어. 아니 내가 나온 게 아니라 가다가 버스가 고장났어. 고속버스가. 그 버스 회사에서 택시 불러줬어. 아니 그 영국 택시 진짜 멋있게 생겼잖아. 까만색. 아 나 그거 사고 싶어. 제 드림카입니다. 자, 근데 그 일본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 그래서 같은 경우에도 일본도 민영화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아 이게 막 일단 일본 이름이 어렵잖아. 어. 그 이름이 외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역마다 되게 가까운 데도 있어. 걸어서 그렇죠, 무슨 그렇죠. 2, 3분 거리인데 뭐 여기 있고 여기 있다 보니까 아 너무 복잡하더라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약간 계획적으로 국가가 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은 진짜 보면은 그게 진짜 국가가 주도 국가의 계획 없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건가? 진짜 완전 미친 역 되게 많잖아. 그 한 역에 막 호선이 막 8개 들어가가지고 막 갈아타려면은 막 이게 한 30분 걸리고 막 그런데 그런 역 되게 많아요. 그치. 그래서 그게 도쿄만 그런 게 아니라 오사카 지역만 가도 막 그런 게 되게 많아. 아니 그리고 환승도 안 되잖아. 맞아. 환승도 잘 안 되고. 다른 선은 또 환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진짜 그 지하철 뭐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진짜 짱이지 그럼요. 짱. 자, 그럼 존수 씨 정말 위대한 저희 어떤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노선도가 아니라 노선별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그렇습니다. 알아볼까요? 네, 이게 우리나라만 해도 조금 복잡합니다. 그 1에서 4호선까지는 서울 메트로, 그리고 5에서 8호선까지는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주체가 다른 겁니다. 약간 그거랑 비슷하네. 이거 동화면세점 건물 있잖아, 광화문역에. 그게 이제 딱 중구와 종로구의 가운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그 층을 딱 반을 나눠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중구에다 세금을 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종로구에 세금을 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 층을 처음에 나눠서 예를 들어 20층짜리 건물 10층까지는 하고 20층까지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뭐 처음에 여기가 돈을 더 많이 낸 기업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싸운 옛날에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풍문인데 중구 종로구 막 이렇게 공무원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니 구청장이 그냥 내가 가져갈게 막 이렇게 싸웠겠죠 뭐. 비슷하진 않나요? 그래요. 그리고 뭐 인천공항까지 가는 그 공항철도 있지. 예, 공항철도 같은 경우 공항철도의 영역이고 그리고 9호선 같은 경우 9호선 진짜 꿀 라인 9호선이 지금 서울시 메트로의 주관에서 하는 건데 아직도 안 뚫린 구간도 있죠. 그쵸. 잠시를 넘어가서 또 어디까지 가더라? 이거 미사리까지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강동구 뚫고 좋아. 그다음 미사까지 가는 거고 그다음에 끝까지는 김포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까지 뚫리잖아 9호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공항부터 미서까지 뚫리는 거면은 그건 지옥철이야.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신논현까지 그 종합 운동장까지 있는데 그게 미사까지 뚫리는 날이 기한이 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 증차를 또 하기로 한 거야. 열차를 더 늘리기로 했는데 그렇죠. 이제 그 기한을 못 맞추게 된 거야.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려시켰어. 왜냐면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사까지 늘어났는데 열차는 지금 이대로고 거의 이제 지옥은 이제 불보듯 뻔하다.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라. 뭐 이런 말이 다시 한번 나온다고 하더라고. 지옥이
근데 아무튼 이 지하철 노선별의 소속 기관이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뭘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건설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공항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이렇게 건설이 된 거고, 그리고 이 4호선까지 이렇게 건설한 다음에 이렇게 뭔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2단계 지하철 관리를 위해서 이게 공사를 또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이렇게 딱 마련을 해가지고 일종의 둘 다 어쨌든 정부기관 뭐 공기업 같은 거지만은 일종의 좀 어느 정도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8호선까지 이렇게 잘 운영이 됐고 9호선에서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야, 근데 8호선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저 8호선 한 번도 안 타봤어. 아니 그 강동 쪽에만 이렇게 있잖아. 8호선이 그 핑크색 핫핑크. 그쪽만 이렇게 연결한 거야. 그게 왜 남자들은 8호선인지 그런 거 안 모르겠어. 탑니다. 아니 그게 굳이 왜 호선으로 불리는지 모르겠다니까. 아 그러니까 8호선 되게 짧잖아. 차라리 분당선이 더 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게 굳이 8호선을 붙여야 됐나 싶은데 아무튼 저 7호선도 한 번도 안 타봤는데. 7호선이 강남 라인이잖아요. 난 많이 탔지. 청담역에서 강남구청에서 많이 내렸지. 왜냐면 옛날에 알겠습니다. 그 그리고 인천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예산으로 건설이 됐는데 그 인천 같은 경우가 진짜 완전 빚더미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인천이 이거 잘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 전철이랑 연결도 돼 있고 그 어느 정도 메리트는 있는 거죠. 인천이 진짜 그 아시안 게임까지 하면서 완전 빚이 그냥 완전 쌓여가지고 지금 완전 미치기 직전입니다. 제가 보통 강남구청에서 많이 내렸는데 군자에서 사서 갈아타잖아. 근데 왠지 군자에서 사서 군자. 강남구청까지 가면 좀 없어 보이니까 일부러 청담에서 한번 내리고 딱 앉아 있다가 다음 열차 딱 타는 청담에서 거야. 또 타는 척. 진짜로 그런 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참 옛날 얘기네요. 그때 왜냐면 강남구청역 가면 그 압구정 로데오 거래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그때 로데오 거래가 갖고 그 돌체인가바나 매장 앞에 딱 앉아서 딱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편의점은 GS25시에서 사서. 그때는 이제 LG25였죠. LG25. 근데 압구정 로데오 거리 가면 도대체 뭐가 있으니까? 처갓집 양념치킨 있어요. 정든집 오뎅집 있고. 그걸 먹으려고 청담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올라탄 다음에 거기까지 그때는 가는 겁니까? 보통 소주가 3,000원일 때였는데 그 로데오 가면 소주가 7,000원인 거야. 그래서 술을 좀 덜 먹게 되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많이 갔죠. 그 로데오 거리 아직도 있습니까? 있죠. 나중에 한번 같이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자, 아무튼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이게 지하철이 아니라 끝판왕 바로 인천공항공사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잖아요. 왜 이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거죠?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더 안 좋은데. 네, 몸이 안 좋아가.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막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얘기만 막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뭐 전체 공항, 전 세계 공항 평가 중에 1등, 뭐 3년 연속 1등, 4년 연속 1등 이런 것만 들으셨는데 어쨌든 막 지금 경쟁 공항, 그러니까 홍콩이랑 중국, 일본에 있는 공항에 비해서 그 서비스 품질은 제외하고 여객 처리 능력이나 그 여객 이용 규모 같은 경쟁력이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자, 아무튼 이게 인천국제공항은 이제 좀 진한 떡밥이 됐고 가장 이제 뜨거운 떡밥이란 바로 한전이죠. 존스 씨, 한전이 왜 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전기 민영화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한전 같은 경우는 뭐 요새 그 누진세 그것 때문에 가장 완전 그 모든 집중 비난에 받았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한전 얘기 나오면서 또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영화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렇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일단 전기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인프라 구축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건 어쨌든 일반 민간 사업자가 하기 어렵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만한 자본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공사로 운영한 건 맞았어. 하지만 이제는 이제 운영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제 그 이슈인 건데 이거 국가에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이런 누진세 논란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민간에 맡겨서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뜻에 맡기는 그렇게 민영화를 시켜서 경쟁을 시키면 조금 더 나은 서비스와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만에서 이런 게 터져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리해서 이렇게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적자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한전 같은 경우 계속 영업이익이 막 몇 조씩 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막 이렇게 그 성과급을 뿌렸대. 근데 직원 1인당 평균 막 2천만 원이 넘어가더라고. 그게 1인당 평균 2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지. 이거 저랑 제일 친한 중학교 친구 이제 마누라가 한전 다니고 있어. 근데 얘는 또 입사를 또 서울 사무소로 한 거야. 얘는 그 삼성역 쪽. 나주로 내려갈 이유도 없어. 저는 그래서 한전이 꼭 민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동창 아내가 잘 되는 것도 못 보니까 그렇게. 전 존슨 씨가 차라리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잘 되고 있어요. 아무튼 진짜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어쨌든 이게 전기가 수익성이 엄청나게 높은 사업이니까 통신 사업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사업이다 보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진짜 무궁무진한 그 가치가 있는 이게 거니까. 처음에 초기 자본은 많이 들지만 초기 이게 투자만 하면은 어쨌든 돈은 그냥 들어오는 캐시카우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거 사업자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어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는 거. 이 정도는 뭐 취준생 여러분들도 아셔야겠죠. 그렇죠. 진짜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웬만한 대기업이 아니면 이 전기 사업에 진출할 엄두도 못 내는 거니까. 그렇죠. 뭐 진짜 민영화 한다고 해서 누가 수혜자가 될 것이냐? 그거는 진짜 대기업만 뭐 그렇게 또 돌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저희가 오늘 이렇게 뭐 공기업 뭐 사기업 민영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면접이나 이런 데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민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그 해당 회사가 민영화 대상이나 아니면 과거 민영화 기업이었던 경우에는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분석할 인사이트 정도 가지고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 자기가 진짜 뭐 어떤 회사에 지원하는지 이거 딱 알아보기에는 이런 거 이렇게 딱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탁 파악.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회사들 같은 경우 특징이 그래도 어쨌든 그 공기업일 때 다니던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뭐 말로만 민간 기업이지 하는 짓들은 그냥 아직 공기업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꼭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나왔으면 하네요. 그렇죠? 네, 이 중에서 이렇게 기업이 많은데 한 군데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2016년도 하반기 공채 관련해서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달려보죠. 전국에 계신 모든 취준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